안녕하세요. 스페이스봄 이고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꿈의 레버리지, 플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로트란 미래에 어떤 권리를 약속하고 오늘 당장 현금으로 받는 거죠. 이거를 잘 설계해서 무이자 무기한 대출과 다를 바 없이 만드는 게 플로트의 핵심입니다. 이 플로트의 예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그리고 은행들이 받는 자유입출식 예금, 그리고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플로트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일하게 있다고 알려진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데요. 오늘은 콜옵션보다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로 이용한 플로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를 이용해서 만든 플로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콜옵션을 매도해서 플로트를 만들었습니다. 콜옵션 매도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험회사를 이용한 플로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보험회사 하나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보험회사를 갖고 있지가 않죠. 하지만 한국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보험회사 못지않게 플로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주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가, 아니면 월세, 아니면 임대주택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전세예요. 전세는 거의 한국에만 있다고 알려진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죠. 재벌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그 고유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처럼 전세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해외의 펀드 매니저들 만나서 전세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전세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에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집주인, 세입자, 국가 이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세금 정책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전세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제도가 월세의 강력한 대체제,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낮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세가 집주인한테도 좋은 게 매매가의 70~80% 정도 무이자 대출로 받는 셈이고, 계속해서 전세를 연속적으로 놓으면 거의 무기한 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강력한 플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은 돌려줘야 할 돈 아니야? 이러면서 좀 꺼려하시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거의 판단 기준은 그 집주인의 투자 능력일 것 같아요. 전세금으로 받은 돈, 그러니까 플로트로 조달한 돈을 잘 운용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만약 나는 거금이 생겨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월세 수익률이 한 2~3%대로 좀 낮은 편인데 받아야지 하는 분들은 월세를 선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차이는 나만의 기준금리가 되겠죠. 만약에 나는 현재 연평균 10% 정도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를 놓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전세를 통해 조달한 플로트로 1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대출을 받는 것보다 플로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용 능력이 있는 집주인에게는 플로트가 되니까 좋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의 옵션이 생기니까 좋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모두에게 윈윈인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전세 제도를 해외에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일명 K전세라고 전 세계 세입자들이 다양한 거주의 형태를 옵션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겠죠. 전세금을 플로트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전세가의 저평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세가 저평가되었다면 전세는 앞으로 꾸준히 정상화되겠죠? 2년마다 우리는 한 5%씩 올리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바꾼다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전세가가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전세금 보증분이 플러스 현금 흐름이 됩니다. 전세가가 저평가되었다면 전세가 2년에 5% 정도씩 올라가면서 플러스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살 때는 가능한 한 싸게 사야 하니까 매매가도 저평가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즉, 전세가와 매매가 둘 다 저평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칠 때에 대비하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980년대부터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가가 하락해서 우리가 2년 뒤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한 15%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 오름폭이 너무 미미해서 굳고치의 금리만도 못한 아주 미미한 수익률을 창출하는 때가 한 15% 정도 돼요.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구간 동안에 대략 한 30% 정도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대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전세가가 저평가된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저평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전세가가 고평가되면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 갭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세가 고평가되었을 경우에 2년 뒤에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전세에 대비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원화 자산의 어떤 가치가 하락한 걸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 그걸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피할 게 아니라 우리의 투자 원칙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잘 준비해야겠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둘 다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하면 전세가가 완만히 상승하면서 투자자에게 2년마다 현금 흐름을 플러스 현금 흐름을 돌려주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이고요. 그리고 품질 좋은 레버리지, 플로트를 쓰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역전세에 대비해서 저평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준비해 놓으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많이 대비하고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거위 농장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